안녕하세요. 남서방TV 남재현입니다. 오늘은 뱃살의 원인과 대책 5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우리 의학의 발전의 뒤안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의학이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또 많은 생명도 구하고 있고 정말 어디까지 이게 발전을 할지 모를 정도로 급격한 의학의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발전이라는 거는 그리 오래되지는 못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있으시지만 그 시기부터 거의 20세기 넘어오는 중반까지 우리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생제가 없고 또 치료의 도구도 많이 발달이 안 되고 병균이나 이런 병인 기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았거든요. 팔다리에 상처만 나도요, 다리에 종기가 나거나 팔에 어디 종기가 나거나 해서 막 퍼지면은요, 주 치료는요 잘랐어요. 고름을 짜주고 그러다 안 되면 잘랐고요. 외과 병원의 역할을 한 곳이 이발소였다 해요. 이발소의 이 반짝이는 등이 하얀색은 꺼즈, 빨간색은 정맥, 파란색은 동맥이라 해서 외과 병원 같은 역할을 했고 주 치료가 이런 외과적인 절제술이었어요. 뭐 동창이 났다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뼈도락지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팔다리에 나면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조절이 안 돼요. 고름 짜고 해도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아주 독한 균한테 걸리면은 사실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자르는 수밖에 없었고요. 등이나 이런 데 동창이 나면은요, 어떻게 등을 자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왕도 몇몇 왕은 이런 등창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균이 생겨가지고 고약 붙이고 막 이런 거 하나도 소용이 없고요. 항생제를 써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데 그래 없어서 많이 죽었어요. 이 전쟁터에서도 뭐 어디에 화살을 맞고 어디 팔다리에 상처가 나고 배에 칼을 맞고 하면은요 거의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길에 자기 친한 친구인데 다리에 상처를 입어서 막 퍼지니까 편안하게 가라 하면서 직접 죽이는 모습도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치료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획기적인 의학사의 발전의 계기가 몇 개 있는데요. 1830년경에 현미경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균이라는 게 있다. 이 세균이 패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으킨다. 이런 사실을 이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런 조그마한 미생물들이 우리한테 병원균을 옮기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내면서 그게 관심이 많이 생겼고 원인을 알아냈지만 방법이 없어요. 항생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알았지만 치료가 안 됐고요. 또 위생 같은 것도 너무 불결했어요. 옛날에 유럽에 있는 병원은 아기만 나면은 어떻게 산모랑 아기가 폐혈증에 걸리고 감염이 돼서 많이 이제 죽었는데 그걸 밝혀낸 사람이 손을 안 씻어서 그런 거다 발표를 했어요. 논문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 사람 미친놈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수술을 했느냐, 산부인과 의사가 이 사람이 분만을 도와주고 치료를 하고 하면은 피가 묻잖아요. 이 피를 성스럽다 해가지고 식지 않고 그대로 딴 사람한테 가서 또 같은 수술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균 감염이 돼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 손 씻기에 대한 것도 1800년대 후반에나 들어와서 확립이 되기 시작할 정도로 이 위생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런 것이 세균 때문에 옮긴다는 것도 잘 몰랐고요. 그러다가 항생제를 우리가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된 게 1935년경에 설포나마이드라고 하는 초기 항생제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항생제는 이 흰 가루 같은 걸로 해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디 상처 나고 막 전투하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하면은 막 뿌리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설포나마이드 때 효과는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항생제를 갖게 된 게 1943년도에 페니실린을 개발을 하게 돼요. 우연치 않게 곰팡이균에서부터 분리한 이 페니실린이 박테리아에 항균 효과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그거를 빨리 사용을 해서 살아난 사람이 처칠이라 하잖아요. 급성 인후두염에 걸려가지고 폐렴까지도 걸렸는데, 페니실린 없었으면 사망했죠, 처칠도. 그렇지만 이 페니실린을 먹고 극적으로 살아났다 하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페니실린 항생제가 사실 지금 우리 항생제의 아주 기본이고, 그 이후에 응용을 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페니실린 항생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병균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주 큰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이 패스트 같은 경우도 원인을 알아도 치료가 될 수 없는 게 항생제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패스트는 병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단만 되면 스트랩토마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통의 항생제를 쓰면은 금방 낫거든요. 매독도 아까 무섭다 했잖아요. 매독 지금 사실은 병도 아니에요. 우리가 페니실린지 600만 단위 엉덩이 주사 한 방이면은 사실 치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결핵 같은 게 이제 사실은 늦게 우리가 치료가 되는데 얘가 아주 독해요. 웬만한 한 가지, 두 가지 약으로는 안 되고요. 에탄부톨이라고 이제 우리가 아이나랑 에탄부톨이랑 피라진아마이드랑 이렇게 해서 이제 3제요법 내지 4제요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확립이 된 게 1970년대 이후부터 확립이 돼서 결핵도 우리가 컨트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많이 죽었습니다. 결핵 걸리면. 시골에서 내려온 도시 청년이 얼굴은 창백한데 컬럭컬럭 기침해서 피가 나갔다. 그건 다 결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핵은 50% 살고 50% 옛날에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항생제를 갖게 된 게 아주 획기적인 변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술요법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하려면은 마취가 돼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이 팔다리 자르고 할 때도 그런 마취제가 없어서 막 머리를 한 대 탁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키던가, 뭐 위스키를 이빨에 먹여가지고 해롱해롱 할 때 자르던가, 팔다리 다 잡고, 수술은 또 아프게 해야지 또 효과가 있다고 막 그런 잘못된 정보로 그냥 막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 게 이제 에테르거든요. 근데 이 에테르 같은 마취제죠, 1800년도 중반에나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에테르 같은 게 그래도 초기 마취제로서 많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줬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수술 중간에 깨기도 하고, 너무 심하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의 할로게나 탄화수소가 이제 수술실에서 쓰는 주요한 마취제인데요. 이게 1959년도에 나와요. 그전에는 참 수술해서 이 마취하고 고통 없이 하는 것도 60년대 들어와서나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콜레라 같은 병도 테트라사이클린 계통의 항생제 쓰고 하면은 금방 낫는데, 이 항생제가 없더라도 콜레라로 죽는 주 이유는 탈수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아예 우리 몸에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설사를 해요. 그래서 탈수로 사망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탈수로 해서 사망한 사람 없잖아요. 지금 설사 좀 하고 아무리 몸이 쇠약해져도 병원에 와서 링거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링거를 주사바늘로 찔러서 하게 된 것도 1차 대전 말에서나 됐고요. 수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나서 A, B, O 타입의 RH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그런 거가 없어서 막 거부 반응으로 사망하기도 많이 했고요. 그런 게 다 확립되기 시작한 것도 1950년대나 돼서 됐거든요. 그전에는 피만 많이 흘리고 탈수되면은 다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의학 발전의 이 계기로 인해 가지고 된 게 불과 1950년대 기점으로 본다 하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한 70년, 8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이런 성인병에 대한 또 확립이 된 것도, 옛날에 우리가 60만 대도 이런 감염이나 이런 걸로 용케 살아도요, 60만 대도 환갑잔치를 했어요. 왜? 또 나이가 들면은 왠지도 모르게, 원인도 모르게 자다가 죽고 뭐 하다가 쓰러지고 뭐 하거든요. 그런 게 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 내혈관 질환인데요. 이거에 대한 치료가 확립되기 시작한 것도 1948년도에 프랭임험 스터디라고 해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프랭임험이거든요. 그 도시에 30세에서 62세 사람들을 5209명을 대상으로 해서 파일럿, 프로스펙티브, 전향적으로 쭉 팔로업 연구를 했어요. 인위적인 연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혈압 조절과 사망과의 관계, 또는 여러 가지 몸 상태와 사망률과의 관계를 쭉 추적 연구를 한 거예요. 2002년까지 지속이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1000여 편이 넘는 논문이 나왔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고혈압은 조절돼야 된다, 고혈압 조절이 심혈관계 질환과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를 밝혀냈어요. 그 이후부터 고혈압 치료에 대한 치료 지침이 이제 확립이 된 거죠. 한 10년 지나니까 뭐 결과가 뻔히 나타나기 때문에 혈압 120에 80인 사람과 130에 90인 사람과
130에 85, 140에 90 넘는 사람, 160이 넘는 사람, 확연한 사망률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혈압 조절을 해야 된다는 성인병에 대한 치료 지침이 이제 확립이 된 거죠. 이런 결정적인 의학의 발전 덕분에 우리 인류는 지금 이렇게 의료의 혜택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는데요. 그 전에는 불과 7, 80년밖에 안 됐다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망하는 그런 와중에도 또 건강하게 회복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누가 회복을 했느냐? 역시 비만 유전자를 가진 건강한 사람이 됐고요. 이렇게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역시 뱃살은 없었어요. 큰 뱃살은 없었고,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비만 환자가 늘기는 늘었어요. 하지만 이 의료 이런 혜택을 받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만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런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일찍 사망을 하게 됐고, 진짜 60만 대도 잔치를 벌일 정도로 우리의 평균 수명은 높진 않았어요. 뱃살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비만 유전자의 덕을 많이 보던 시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한국인의 뱃살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